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 시 유의할 사항 세 번째 내용이고요. 수평 부재와 수직 부재의 강도가 이제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설계를 하는지와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경우 어떻게 시공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영상들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이제 좀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건축공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사항 중 한 개가 뭐냐면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 부재, 이제 기둥이나 내력벽은 이제 벽 중에 구조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내력벽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재들은 주로 압축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압축력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였을 때 이제 압축제로서의 역할이 더 강해지는 거죠. 확실하게. 이제 그 효과가 큰 겁니다. 반면에 이제 수평 부재들, 이제 슬라브나 보나 하는 것들은 주로 힘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를 많이 높인다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 부재와 수직 부재의 콘크리트 강도에 조금의 차이를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 중 한 개, 아주 큰 이유가 뭐가 있냐면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높은 것들은 비쌉니다. 그런데 수평 부재의 물량보다 수평 부재의 물량이 수직 부재의 물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 한번 물량을 한번 뽑아 보시면은요. 수직 부재는 뭐 벽이랑 기둥밖에 없기 때문에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 부재의 강도를 낮춰서 이제 가격이 싼 것들로 콘크리트를 치면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돈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 부재와 수직 부재를 다르게 강도를 다르게끔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이제 그려봤고요.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서 좀 당황했는데요. 제가 이제 수평 부재는 21메가파스칼, 수직 부재는 27메가파스칼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제 슬라브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애매한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이 접점, 이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 기준은 이제 수직 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수평 부재 콘크리트 강도로 나눴을 때 그 값이 1.4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이제 시공 방법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이 1.4보다 작은 경우를 예로 든 거고요. 그 예를 봤을 때 자꾸 컴퓨터가 버벅대서 잘 안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수직 부재가 27이었고 수평 부재가 21이었죠. 그래서 나눴을 때 1.2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평 부재는 그 자체만으로 이게 쭉 타설을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첫 번째로 여기까지만 이제 거푸집이 쌓여져 있겠죠. 그러면은 공구리를 27메가파스칼짜리를 시켜서 여기까지만 갖다 붙는 거예요. 제가 마우스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갖다 붙고 그다음에 기둥이랑 벽이랑 27메가파스칼로 여기 높이까지 다 쳤을 때 그다음에 21메가파스칼로 바꿔서 그냥 쭉 치면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수직 부재를 타설한 후에 2차로는 수평 부재를 타설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는 타설 방법이에요. 근데 차이가 큰 경우에 다른 식으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수평 부재 값을 낮춰봤어요. 18메가파스칼로 낮춰봤고요. 그러면은 27을 18로 나눴을 때 1.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수직부재의 이 끝부분에서 600이 나오게끔 600mm 60cm가 나오게끔 해서 27메가파스칼로 시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남는 부분을 18메가파스칼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직부재부터 공구리를 받는다고 봤을 때 600이 나오게끔까지 이제 27메가파스칼로 이렇게 덮어줘야 되죠. 근데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걸 보시면 공구리는 물처럼 행동한다고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요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설하는 게 좀 어려워요. 여기 제가 현장 사진을 하나 구했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막았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600을 쟀겠죠. 이제 기둥 라인이 있을 거고 그 라인에서 600이 나온 값을 봐서 이 라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약간 얇은 철사망 뭐 이런 건데요. 별로 굉장히 쉽게 구부러지는데 그거로 이제 600 구간을 잡아준 거고 이 철근 같은 걸로 이 라스가 이 콘크리트 무게를 받쳐주도록 이렇게 대준 겁니다. 라스 바깥쪽으로. 그래서 여기를 600 되게끔 이 기둥 콘크리트 강도, 수직 콘크리트 강도로 이제 쳐주고, 이제 이게 꽉 찼을 때 바깥쪽을 수평부재 콘크리트 강도로 이제 쳐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이 많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 시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조인트 부분 있잖아요. 라스를 깔아준 부분이 이 슬라브가 이 건물이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 부분의 처리가 어려워서 나중에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등등 하자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잘 안 하고 차라리 어, 나중에 하자가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골치 아픔과 이제 들어가는 돈을 생각했을 때 그 걱정을 할 바에 차라리 강도를 1.4로 그 차이를 1.4로 낮춰서 제가 앞 슬라이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네요. 낮춰서 이런 식으로 타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현장에 가셨는데 1.4 이상이다. 수평부재와 수직부재 콘크리트가 다른데 대부분 다르고요. 근데 계산을 해봤는데 1.4가 넘네 라고 생각을 하면 방금과 같이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거는 시방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 설계를 한쪽이랑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1.4 이하로 낮출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현장 관리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 굉장히 버벅대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넘어가고 막 버벅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대로 이 강 차이가 큰 경우는 잘 쓰이지 않고 강도 차이를 1.4 이하로 만들어서 이제 일체 타설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2019년 새해가 밝았는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